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찾아서 방명록에 이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남겼다. 이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논란이 되기도 하는 이 정치인들의 방명록,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현충원은 좀 적당한 곳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뭐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요 뒤에도 나오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의 방명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네, 저희가 좀 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방명록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그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기에서 한눈에 봐도 이 피해자님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님, 바로 박원순, 우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 당선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 순국 전열을 추모하는 현충원에서 방명록으로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게 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현충원 가서 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또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저는 현충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닙니다. 왜 현충원에서 제게 사과를 하시나요? 라면서 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맹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통렬히 사과한다는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약간 착각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막 나무랄 건 또 아닐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부산의 피해자께서 그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충정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판단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쇼를 하더라도 방향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국 선현들에게 성범죄 사죄를 왜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왜 사과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쇼로서 신용만 하는 것은 선현들의 재단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방명록 하면 이 윤호중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이전에 많은 정치인들도 참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수차례 현충원에 취재를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정치인 한 사람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논란도 끊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요, 네. 이 지난해 선거 전을 좀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 네. 직함란에 보시면 이 민자를 썼다 지운 흔적 보이시나요? 아, 그러네요. 네. 저 민주당 쓰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전 총선에서 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아왔거든요. 그런 만큼 좀 습관처럼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귀국 바로 다음 날에 현충원을 찾았었거든요. 네. 그랬다 컨닝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컨닝이요? 네, 당시 영상 보면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죠. 네네, 그러네요. 여기에서 꺼낸 것 알고 보니까 방명록에 쓸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와서 쪽지를 가지고 왔었던 겁니다. 방명록에 내가 미리 뭐 써야 되겠다, 미리 써와서 이제 보고 쓰는 거군요. 네, 이 쪽지 내용을 그대로 보고 썼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당시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컨닝 페이퍼를 베껴 쓰세요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명록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아닌가요? 네, 가장 많은 실수가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지난해 현충원에서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이렇게 잘못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일구 아니냐라고 해서 이 방명록을 다시 작성을 하는 해프닝도 빚어졌었고요. 이 방명록 작성 하루 전날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서 네. 이게 좀 더 어처구니 없었다라는 반응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을 잘못 써서 이 기억 받침을 덧대 쓰는
저런 모습도 보였고 대한민군으로 썼다가 국으로 바꾼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흔히 잘못 쓰는 맞춤법이기도 한데 이 국건이 원래는 국건희가 맞는 표현인데 국건희로 잘못 쓴 일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진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여기 보면 꿈꿉니다라고 써 있죠. 네. 이게 아무래도 꿈꿉니다를 쓰고 싶었는데 이걸 잘못 적은 겁니다. 이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현충원 방명록 관련 논란들은 이 맞춤법 실수나 또 작성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일종의 해프닝 성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방명록 논란은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 만큼 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게요. 이 피해자조차 이 사과에 대해서 지금 불쾌함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과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요. 지금 어쨌든 사과는 한 부분이고 그전에 보궐선거 이전이고 보궐선거 그 이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사과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사과를 했나 안 했느냐 그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피해자들이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이 낸 입장을 보면 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은 사과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사과의 진정성이 제로라고 말했거든요. 이 형식적인 사과로 넘어가려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오 전 시장 피해자 또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다가도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약속했던 사건 진상 조사나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라면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정치적인 성격의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가 유공자들도 윤 위원장 행동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국가 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국사모는 이 성명서를 통해서 현충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태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방명록에다가 사과한 것뿐만 아니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참배하는 과정에서 무릎 꿇은 부분도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과거 행보를 보면 더욱더 이해가 가실 건데요. 먼저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행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참회 3배를 올리겠습니다. 3배. 바로.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만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네,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 이유, 바로 정치인들의 낮은 행보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당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지지를 호소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요, 어려운 정국과 국민에 대한 죄송함 등으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현충원 방명록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글을 쓴 것도 그렇고 저렇게 무릎을 꿇은 부분도 그렇고 이게 하루가 지난데도 계속해서 논란이 됩니다. 참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한참 지났는데 민주당의 사건 해결 방식이 끊임없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태가 터졌을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랬었죠. 또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던 부분들, 또 특히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당시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성 의원들을 박영선 후보 측에서 선대위의 중요한 또 간부로 지금 해서 또 이제 나중에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지금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태가 터지는 거, 그거는 뭐 어떤 당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를 끊임없이 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직접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죠. 네. 네. 그리고 또 만났고 또 그걸 이제 제가 그 오세훈 시장 들어보니까 그 만남 한 40여 분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중에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좀 뭔가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부터 생각하면 저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그걸 자꾸 피하면서 그냥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니 뜬금없이 지금 저 현충원 가서 왜 방명록에 거기서 피해자 문제를 거론합니까? 만약에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저 민주당 거기서 기자회견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분의 또 행동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제 비켜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호중 지금 이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뭔가 본인이 정말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도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 생각이 있다라면 정말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리고 또 행동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말로만 풀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무릎을 꿇은 부분 상당히 이건 이례적인데 이 부분 갖고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저런 행동은 뭐 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결국 정당이라는 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선거 때 왜 그런 민주당이 패배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고찰을 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가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왔다. 그리고 이런 측면들이 크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해왔고 네. 지금 상임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부터 해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것이지 무조건 저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으로 어떤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풀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조치를 어떤 걸 하겠냐. 바로 거기서 저는 진정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반대로요. 저 국민의힘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또 오늘 또 어떤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을 찾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대법원에서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보일 때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를 멈추려고 다가갔고 경찰이 이것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까지 네 단계로 초보석 승리를 하다 보니까 김명수는 사퇴하라! 김명수는 사퇴하라! 다시 한번 사퇴할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전 영상 보셨지만 굉장히 심한 욕설도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의원들 수십여 명이 엉켜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의 제지에 어떠한 상황도 하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을 때린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예, 집회에 참석한 김기현 권성동 의원은 충돌 직후 김 대법원장과 결국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면담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김 대법원장은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일어난 일에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야 지도부 상황 짚어봤는데요. 어제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이 여야 지도부를 예방을 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 정무수석들이 되시고 난 뒤에 처음 인사 말고 제가 한 번인가밖에 방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일이 있으나 없으나 와서 차도 한잔하고 하다 보면 의견도 많이 좁힐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또 노라고 할 수 있는 건 노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무수석이 야당과의 소통이 소홀했다라는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하고 또 설명하고 또 쓴소리 듣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하는 모습만 있었는데, 자, 사진을 보면 어제 이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렇게 예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이 당대표 권한대행 예방했고, 그리고 정의당을 방문해서 여영국 대표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영상을 보니까 저는 이게 가장 인상에 남아요. 지금 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인사할 때하고 이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한테 인사할 때하고 이게 허리 각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폴더 인사라고 하죠. 90도로 허리 굽혀서 딱 인사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에 남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이수석이 두 손을 무릎에 대고 저희 사진에서는 잘렸습니다만 고개를 푹 숙인 이른바 이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주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수석에게 이 문 대통령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이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정무수석들이 국회에 첫인사 빼고 오지 않아서 정무 기능이 그동안 작동을 못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전임자들을 애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수석은 야당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부터 했고요. 문 대통령 또한 특별히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주문했다고 소개하면서 자주 찾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당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주 대행에게 덕담도 건넸는데요. 다음엔 당대표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자리가 마무리됐다는 전언입니다. 이 주호영 권한대행도 이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참 이게 협치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뿐 아니라요. 이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이 이철희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살신성인하고 헌신하는 주위의 참모들이 좀 부족한 것이 저는 참으로 이제 아쉽습니다. 네. 참모들은 자기를 던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참모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아쉽고요. 네. 네. 이철희 수석부터 자기 정치에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정무수석이 의원한테 전화가 먼저 온 게 처음입니다. 전달해야 될 그러한 민심의 소리를 정무수석이 잘 전해줘서 앞으로는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 참모가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이 청와대와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이철희 정무수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윤지용 기자, 네. 이렇게 여야 소통이 화두로 떠오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 SNS가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선을 긋기 위해서 SNS를 올린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이지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을 가진 가구 수가 52만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상위 1%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DJ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들을 비틀어 왜곡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10년이 건너뛴 10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들 국민의힘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면서 입을 닥치라라는 다소 과격한 아이고. 표현도 썼는데요. 네네. 이게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재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를 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야당의 입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의 SNS를 올렸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2시간 뒤에 당신은 머슴입니다. 아직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이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향해서 이 머슴이다, 입 다물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다른 글이 또 올라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다소 거친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자 오늘 오전에 내용을 좀 풀어서 썼습니다. 이 머슴 관련 내용이었는데 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론을 받드는 선출직이나 공직자들은 주인에게 일을 위임받은 머슴이다라고 글을 올린 취지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은 의원님, 네. 이철희 정무수석 이 국회 방문한 거 보니까요. 이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이 정권 말기니까 야당과의 관계를 좀 잘 풀어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읽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여당 의원이 또 과격한 발언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소병훈 민주당 의원 글을 보면요.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라. 이 말을 들어보면 일단 우리 갈 길 갈 테니까 다른 소리는 듣지 않겠다. 일단 오만함이 엿보여요. 재보궐선거에서 심판받을 때 오만, 내로남불, 뭐 실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일단 오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물론 뭐 갑자기 질문해서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지만 SNS는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그 거친 용어, 정제된 용어를 쓰지 못하고 거친 용어를 쓰고 자꾸 이렇게 다시 쓰는 일이 있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소 의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 패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배했으니까 정책을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동안 그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나마 선거 전에 약간 부동산 가격이 잡히려던 게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서 다시 들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또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의견이 맞습니다만 다만 이제 여권 내에서도 재보궐선거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도 뭐 여당,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 간에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완전 중구난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원내대표는 뽑았지만 당대표는 아직 뽑히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당, 정, 청 이렇게 셋이 모여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빨리 혼란을 더 주기 전에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야당과 또 머리를 맞대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해서 집값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를 했고 일부 먹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이게 일부 부동산 민심의 일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정청 입장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정책을 빨리 기조를 빨리 정해서 법안을 발의하든가 해야지 시장에 혼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 협치가 일단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여야 협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네. 이런 점에서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첫 작품은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대통령이 초청해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면 얘기라든가 뭐 거기서 확답은 못 해주지만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라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들 또는 이제 민심을 듣는 계기가 됐으니까 일단 첫 작품은 상당히 좋았다고 보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은 특히 이제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국회의원은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하면서도 나왔죠. 네. 여야 간 협치의 길을 뜨는 그래서 정무수석만큼은 좀 해보고 싶다라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윤호중 아까 뉴스는 안 나왔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저께 현충원 가고 오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네, 여야 네, 협치의 오전에. 사실은 상대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품에 푹 빠져다가 나왔다 이렇게 아주 존중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멘트를 했다고 해요. 참 멘트는 참 듣기 좋네요. 네. 네, 그렇죠. 일단 듣기가 좋잖아요.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조영 원내대표가 인품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저께 무릎 인사하면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모습을 어쨌든 보여줬고 무릎절 참배하면서 오늘 또 주호영 대표한테 존중하는 자세를 일단 비춰줬어요. 그래서 태도 자체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들으려는 태도가 보이는데 다만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됐을 때
중단 없는 개혁을 외쳤거든요. 더구나 이제 그 상임위원장단 그걸 또 재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만 한마디로 아까 이제 이현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말만 그리고 태도만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과연 여야 협치가 될 수 있을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협치가 참 중요한 시기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남긴 글 한 번만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선출직이나 공직자들은 주인에게 일을 위임받은 머슴입니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많이 들은 말입니다만 그럼에도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